여기 계신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은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싶다라는 것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나는 좀 우리 옆에 동료들께 아니면 밑에 후배, 우리 선배들에게 좀 자상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난 정말 멋진 전문가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런 모습을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채용한 것이 가장 후회되는 신입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5위가 뭘까요? 5위가 누굴까요? 자, 5위는요, 이거예요. 상사 선배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잘 듣질 않아요. 그리고 4위는요, 지각 결근이 잦은 근태불량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요, 스펙만 좋고 실무 능력은 부족한 직원이라고 하고요. 1위는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위는 뭘까요? 2위 어떤 걸까요? 2위. 자, 2위는요, 바로 이거예요. 인사성 등 기본 예의가 없는 직원이 바로 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이렇게 인성 면접이라고 아예 붙여버렸죠. 이거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기술이야 없으면 오면은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인성이 없으면은, 기본 예의가 없으면은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2위인 인사성 등 기본 예의라고 하는데요. 왜 안 넘어가죠? 그래서, 자, 앞쪽으로 조금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네,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서 왜 이 2위가 인사로 들어갔냐 했더니 인사를 잘 못 지킵니다. 한 34%가 이 인사 예절을 잘 못 지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못 지키냐 물었더니 상대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를 못한다라고 해요.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다른 부서라서 친분이 없대요. 나 얼굴은 아는데 인사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 자, 그 다음에는 별로 오늘 인사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제 기분이 너무 별로예요. 이렇게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고요. 첫 번째는 순간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라고 합니다. 보통 이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혹시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인사말을 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맞죠? 굿모닝.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만나거나 아니면은 점심 때 이후에, 부장님 식사하셨어요? 아니면 누구야? 밥은 먹었니? 라고 할 겁니다. 이 인사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인사래요. 이 식사는 하셨습니까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바로 문화겠죠. 우리가 이제 전쟁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전쟁을 겪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를 보면은 밥은 먹었니? 라고 하고 꼭 챙겨주는 버릇이 생겨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좀 정겨운 인사라고 하는데, 이 인사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죠. 모두 다. 자, 유재석이에요. 유재석은 우리가 국민 MC라고 하는데, 이 유재석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인사성이 밝아요. 예전에 프로그램을 할 때 무한도전이라던가 런닝맨, 바깥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시민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거의 다 인사를 많이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사님들 중에서 초중고 있죠. 청소년들.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가면은 엄청난 변수들이 많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학교만 이렇게 들어요. 오늘은 무슨 학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는 평판이 좋던데? 아니면 이 학교는 옛날부터 가기 싫어. 이런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그날 하루에 점을 친다라고 하죠. 어떻게 하냐 하면은
딱 들어가는 순간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저희 외부인이거든요. 맞죠? 살다가 처음 본 사람이에요. 어떤 학교 가면은 인사를 다 해요. 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가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딱 느낌이 와요. 오늘 이 학교는 좀 편할 것 같아. 좀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떤 학교는요, 제가 교실에 들어가도 저를 본 채만 채합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해줘요. 제가 겨우 안 쳐요. 겨우 안 치고 수업을 하면은 느낌이 와요. 오늘 어떻게 보통 6시간, 8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어떻게 6시간 동안 저 애들을 하지? 하면은 이게 몇 퍼센트 맞냐면은 90%가 맞아요. 90%가 맞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사는요, 우리가 첫 대면하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되는데, 자, 인사는요, 이렇게 해요. 사람인 일사라고 해서 사람의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인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인사는 왜 해야 하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인사를 했더니 맞죠? 몇 명? 12명 중에서 9명이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겨우 3명만이 도와줬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항상 문제였던 게, 이게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아파트가 나오죠. 아파트가 나오는데 한때 굉장히 문제였던 게 뭐냐면 층간소음이었어요.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예전보다 벽을 맞죠? 얇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층간소음이 많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때요? 이웃 간에 불화가 많이 생기고요. 크게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전문가들 말합니다. 그 위층 사람과 아래층 사람이 인사만 했더라도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아랫집,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 아이가 좀 뛸 수도 있으니 안면만 트고 인사만 했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인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오늘 아침에 인사 다 하셨죠? 다 하시기 때문에 인사가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우리 하루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스로의 이미지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의 이미지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회사잖아요. 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감동과 매출이 함께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뭐랄까? 윤활유와 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톱니바퀴가 나왔어요. 톱니바퀴 기억나시죠? 이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윤활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사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윤활유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의 5가지 포인트를 제가 집어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자,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보는 사람이, 또 먼저 보는 사람이 또 누굴까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인사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누가요? 윗사람이 먼저. 근데 아랫사람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인사는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무엇을 보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눈을 보고, 상대방이 눈을 그렇다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되고요. 딱 내가 인사를 하고 싶은 분을 아이 컨택을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를 꼭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째는요, 밝고 당당하게 호칭을 불러주셔야 돼요. 밝고 당당하게 호칭. 왜냐하면은요, 우리 하물며 지나가는 개도 맞죠? 자기 이름 부르면 좋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죠? 같이 일하는 옆에 동료입니다. 그래서 밝고 당당하게 호칭을 정확하게 좀 불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때와 장소에 맞게 좀 해주셔야 돼요. 때와 장소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있죠. 상갓집 가면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맞죠? 밝게 오랜만이야 라고 하면서 하시면 안 된다시피 이런 것들은 뭐 아니면 화장실에서 맞죠? 우리 부장님 볼일 보고 계시는데 옆에 가서 아유 부장님 오랜만에 뵙니다 하고 하시면은 안 돼요. 이렇게 때와 장소에 맞는 인사를 꼭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하시면은 나의 이미지가 훨씬 더 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유, 우리 오늘 회장님 재킷 색깔이 너무 예쁘세요. 우리 이사님, 넥타이가 오늘 멋지십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좀 붙여주시면은 훨씬 더 듣는 사람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사는 또 보면은 안 하니만 못한 인사가 또 있겠죠. 이런 것들 지나치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대방의 배려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상대방은 배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눈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눈 맞춤 없이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맞죠? 부끄러워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보통 이걸 많이 해요. 할까 말까 하다가는 보통 어떻게 하죠? 안 합니다. 안 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속 마주쳐요. 이미 아까 안 했는데 맞죠? 지금 와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서 계속 피해 다니죠. 그날 하루 종일 피해 다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인사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하면서 무서워요. 무섭기 때문에 할까 말까 인사는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요즘 어린 친구분들, 어린 사원분들 아니면 학교 가망의 어린 친구들이 인사를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해보신 경험 있으시고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요. 좀 당황스럽긴 하던데 저렇게 인사를 하는 거는 좀 좋지 않고요. 아니면 이렇게 있죠.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맞죠? 아무 액션도 취하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맞죠? 고개만 가닥하는 인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정도의 인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인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5도 인사에 가까운 목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30도 보통례라고 하고요. 45도 인사는 정중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보통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보통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보통례는 이제 평소에 우리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동료나 상사를 봤을 때 하는 진짜 그냥 평소에는 보통내 인사입니다. 아니면 고객을 맞이할 때 뭐 어른들을 보셨을 때 하는 그냥 가장 평범한 인사가 30대 정도로 가는 보통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15도 목례예요. 목례인데 이 목자가 아니에요.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인사예요. 가장 가벼운 인사라서 언제 사용을 하냐면은 자주 마주칠 때 있잖아요. 분명히 아침에 맞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는데 계속 마주쳐요. 계속 마주칩니다. 그럴 때는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할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때는 가볍게 목례 정도, 목도 조금만 숙여주시고요. 눈으로 하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는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우리 아까 전에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못하죠. 그래서 그럴 때 15도 인사를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중례라고 합니다. 45도의 인사라고 하는데 이때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 때 저걸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평소에는 감사함을 전할 때 아니면은 좀 사과할 때 있죠. 사과를 할 때 아니면은 우리 가장 높으신 회장님을 봤을 때 이런 45도 인사를 한 번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15도, 30도, 45도 이렇게 조금 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인사법을 조금 익혀 놓으시면은요 나의 이미지가 훨씬 더 좋고 에티켓이 좋구나, 매너가 좋구나 이 회사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는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상대를 향해 서야겠죠? 상대를 향해 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밝은 음성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 다음에 허리를 굽혀 주시고요.
천천히 일어나시면은 됩니다.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상황별 인사 같은 경우는요, 출근할 때는 가장 높고 힘찬 목소리로 아침을 열어주시면 가장 좋아요.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밝고 긍정적인 코멘트 하나씩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일어서서 인사를 꼭 받아주시고요. 만약에 너무 못하시더라도 목례 정도는 좀 해주면 좋다. 그리고 인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안녕하십니까? 라고 같이 인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계속 인사를 하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다니는데 한 번도 안 받아줘요. 그러면은 사람인지라, 맞죠? 나중에 이 사람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럼 또 안 하면 어때요? 또 불려가서 혼나겠죠? 너는 왜 인사도 안 하냐?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번 그랬어요. 하도 선배가 안 받아줘서 인사를 안 했더니 불려가서 혼났어요. 너는 왜 나 보면 인사도 안 하냐? 이거. 아니, 몇 날 며칠을 하고 몇 달을 해도 제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아주셨는데 제가 왜 합니까? 라고 하면서 싸웠어요. 그 선배랑 싸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받아주던지 말던지 그냥 할 걸 그랬다. 어차피 저 사람의 이미지가 내려가는 거지? 맞죠? 그럼 결국 안 하면은 같이 내려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같이 인사를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인사를 할 때 한번 볼게요. 인사를 할 때, 자, 안 넘어갑니다. 인사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좀 감성을 좀 적용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뭐 고객과 아니면은 고객은 우리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똑같아요. 자,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해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데 여기에 감성을 조금 더 더하면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빗길 조심하세요. 뭐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좀 더 해주시면 좋아요. 길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니면은 우산 가지고 왔어? 맞죠? 안 주더라도 한번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맞죠? 나는 있는데 너는 가지고 왔니? 줄 수는 없지만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한 번쯤은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비가 오면 추워지겠죠. 그러니까 건강 좀 조심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면은 훨씬 더 또 따뜻한 회사가 더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긍정적 코멘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면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니면은 뭐 오늘 정말 의상이 멋지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 나름이에요. 정말 맞죠? 멋져서 한마디 하는 거와 아니면 이거는 아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에서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런 말들을 함께 사용하면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이때 뭐가 필요하시냐 하면은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실 때는 얼굴에 정말 좋은 미소가 같이 함께 있으셔야지 밝은 음성이 나옵니다. 다음 거 해볼게요. 시작. 네, 네. 자, 다음 이제 집에 갈 때. 자, 시작.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세요. 자, 시작. 안녕히 가십시오.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객들, 우리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만났을 때 이런 코멘트를 만져주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은요, 인상이 바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라고 하죠? 그렇죠. 인생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바로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건데요. 자, 톨스토이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인사하는 것이 부족하기보다 지나칠 정도로 하는 편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인사는 바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존중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인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사를 이제 배워봤는데, 인사를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안에 여러 가지, 맞죠? 5가지를 말해줬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조금 더 해볼 거냐면은, 정확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정확한 호칭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 직장 내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는데, 자, 5번은요, 항상 자기 주변 정리정돈을 좀 잘해주면 좋고요. 4위는 근무 중 개인적 일을 하지 않기. 자, 그 다음에 부르면 대답하고, 부른 사람 바라보기. 전체 기본인데, 이게 들어가요. 정말 기본인데 들어가요. 안 지켜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자, 1위는요, 바로 마주쳤을 때 인사예요. 자, 그러면 2위가 뭐냐 하면은요, 2위는 또 이게 들어갑니다. 2위. 공손한 언어 사용이라고 합니다. 공손한 언어 사용인데 여기에 이제 호칭이라던가 여러 가지 매너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포인트는 내가 불러줘야 돼요. 내가 불러줘야 됩니다. 내가 예쁘게 불러줘야지 꽃이 되는 거예요. 이름 호칭은요, 내가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붙인 만큼 그 사람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올바른 호칭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어디에 붙여졌냐 하면은 그 버스 있죠, 버스.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붙여진 광고인데요. 자, 괜찮니? 이름을 불러주세요. 생명이 대답합니다. 무슨 광고 같으세요? 그렇죠. 이거 자살 예방 쉘터에서 한 광고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내가 불러주니까 생명이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호칭 매너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호칭 매너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일단은 상급자에 대한 올바른 호칭이 있습니다. 상사에는 성과 직위 다음에 님자를 꼭 붙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김 사장님, 이 부장님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만약에 나는 성별도 모르고 잘 모른다 하시면은요, 어디 직위에다가 님자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팀장님, 주임님. 그 다음에 상사에게 나를 할 때는 저를 하시고, 저 김대리입니다. 이렇게 품질관리 팀장입니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급자 또는 동급자에 대한 표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급자, 동급자에 대한 표현 같은 경우는 직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죠? 그래서 그 직위, 이대리 아니면 생산관리계장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하급자나 동급자 간에는 이제 나를 지칭을 해서 조금 더 사용을 해주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한번 맞춰보세요. 실수하기 쉬운 호칭 예절이 있는데 자, 1번 과장님, 김대리가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2번 과장님, 김대리님께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원이에요, 사원. 맞죠? 사원이에요. 김대리는 저보다 높죠? 근데 과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김대리님이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대리님이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1번. 1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 아니다. 2번. 아니다. 3번. 아니다. 4번. 없습니까? 1번, 4번, 나오셨어요. 자, 볼게요. 3번, 4번이요. 어법상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자, 이게 압존법이라고 하거든요. 압존법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높잖아요. 맞죠? 이분을 높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회사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예의상 정통이 되지 않는데, 자, 압존법이나 윗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보다 낮은 윗사람은 존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요, 가족이나 사제가는 되나 직장 같은 공적인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국어 2011년도에 표제가 되었다라고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 부장이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보다는 그렇죠. 김 부장님이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리 김 부장 어디 갔나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김 부장님 거래처에 가셨습니다. 아니면은 거래처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이거죠. 우리 나보다 일단 높으면 무조건 님자 붙여주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헷갈려요. 상사에 대한 호칭은 존칭은 호칭에만 쓰는 거예요. 사장님실보다는 사장실, 사장님 지시보다는 사장 지시. 요것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상하급자에 대한 매너를 조금 더 보면은 훨씬 더 좋은데요. 상사의 솔선수범은 부하 직원을 따르게 하는 통솔력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그 리더십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요청을 많이 해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코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먼저 보여주시는 거야. 먼저 보여주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상사는 수고했어, 잘했어 등의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신의 과오를 전가하지 않는 건데 일단은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희도 만약에 학교를 가잖아요. 정말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정말 어리면 초등학교에서 봅니다. 절대로 반말을 못 쓰게 해요. 절대 못 쓰게 합니다. 반말을 쓰면은 누가 봤다. 만약 우리 대표님이 보셨다. 끌려가요. 어디 반말을 쓰냐고. 반말을 쓰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에 대한 호칭을 좀 잘해주시면은 좋아요. 잘해주시면 좋고요. 한 번씩 저번에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그 회사 안에서 좀 친한 남자 직원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상사였죠. 상사였는데 이게 좀 가다 보니까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에이, 동생 같아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죠. 지연아, 저기 우리 뭐 할래? 저기 좀 해. 이렇게 아니 나도 직책이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동생 같아서 그래. 그래? 동생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럼 나도 오빠같이 대해주면 되겠네. 집에 있는 오빠처럼 한번 대해주면 되겠네 하면서 똑같이 해줬더니 그때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꼭 필요하시고요. 호칭과 그분에 대한 회사예요. 그 사람을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나가서 하시는 건 괜찮아요. 회사에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하 직원이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회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급자에 대한 매너. 대한 매너 맞죠? 우리 상급자가 무조건 하급자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하급자도 똑같아요. 요즘 우리 부장님 이상 임원진 분들은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맞죠? 이 20대 친구들이 오면은 문화도 너무 달라요. 저희도 그들과 대화를 하면 한 번씩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생기거든요. 왜 조선시대에도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요즘 애들은 안 돼. 조선시대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돼요. 똑같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때 우리 밑에 부하 직원분들은 상사를 대할 때 일단 업무 지시를 받을 때에는 지시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죠. 확인을 한번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진행 단계에 따라 중간 보고를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사가 주의를 주는 것은 결점을 깨우쳐 주는 것이므로 감정적으로 다가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든 게 이거예요. 이성과 감성을 분리하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너무 감정적으로 혼내지시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지시 중에는 참견하지 않고 일단은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서는 서로 존중함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들의 이제 업무라던가 굉장히 인정을 해주시는 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배려예요. 배려.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인데, 배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해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데요. 자, 배려는 굉장히 중요한 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존중해 줄 줄 아는 마음씨라고 합니다. 이 배려를 굉장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는 왜 또 이렇게 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상대방 원했던가? 맞아,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는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꼭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부하 직원, 저 너무 어린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네요. 우리랑 다르구나. 그 다음에, 우리 저 회사의 저 꼰대 같은 저 부장님이 아니라, 다르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구나.
에서 우리가 배려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마을에 등불을 든 장님이라는 책의 내용인데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은 장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에 물을 길러야지만은 물을 먹고 빨래를 하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님이 밤마다 이 우물에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 장님 이상하다. 저 한밤중에 저 물 기르려고 양동이 들고 한쪽에는 등불을 들고 가고 있네. 왜 저러지? 저 사람 어차피 낮이건 밤이건 안 보일 텐데 말이야. 라고 해서 계속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가가 말을 건네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차피 밤에도 안 보이고 낮에도 안 보일 텐데 왜 그 힘겹게 등불을 들고 간단 말이오?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등불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이 길을 다 알아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당신들이 나를 못 보고 부딪히면은 다치면 어떻게 하지 않소? 이 등불은 바로 당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등불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이런 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청이에요. 듣는 거 쉬우세요? 어렵죠. 듣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에 얻는 지혜라고 하는데 왜 경청을 지혜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청. 입은요, 지식의 창이래요. 입은 지식의 창. 귀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의 창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왜냐하면 내 지식이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맞죠? 이득이에요. 내 귀에 지식과 지혜가 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 책 내용인데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경청이란 책 내용이에요. 경청은 책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빠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 안에서 이토벤이라는 무엇이 있냐면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 회사는 악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이토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 가장 부장점 되는 주인공입니다. 왜 이토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씨고, 그렇죠. 베토벤처럼 왠지 음악가에 피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저번에는 이렇게 했나? 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 회사가 안 좋아지고 이 약삭 바른 이 이토벤이 빨리 회사를 나오면서 어떠한 그 대리점을 하는 게 맡게 돼요. 그리고 이제 친했던 부하 직원을 맡게 되는데 부하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역시 부장님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장님 왜 별명이 이토벤인지 아세요? 나 베토벤처럼 이렇게 일도 잘하고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토벤이 어떻습니까?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부장님은 베토벤처럼 우리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별명이 이토벤이었대요. 별명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맞죠? 네, 지금 회사에서 뭐라고 불리고 있는지. 이게 바로 이토벤인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고 이 자폐증인 이 아이에게 이제 바이올린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만들면서 죽어가는 내용인데 그 안에서 이제 경청이라는 거를 배워요. 경청이라는 걸 배우는데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실이 입을 연다라고 합니다. 정말 나는 상대방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냥 말하라고 닥달만 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요 경청책 한번 사보세요. 진짜 얇아요. 한 30분, 1시간 안에 금방 읽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얻는 지혜가 바로 경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보의 두 줄기에는 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이고요. 하나는 필링,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대화 속에 숨은 진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히어링과 리스닝이에요. 여기서 경청은 뭘까요? 그렇죠. 리스닝이에요. 히어링은 그냥 말 그대로 듣다.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말 많이 하죠? 자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왜? 겉에 있는 사실만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밑에, 김 대리가 우리 팀장님 찾아요. 팀장님, 바쁘세요? 왜 물어볼까요? 할 말 있죠? 근데 이때 눈치 없는 팀장님 뭐라고 할까요? 바빠. 아니, 있어. 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진짜 어렵게 묻는 거예요. 부장님, 저는 요즘 입에 보약을 달고 살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잘하시네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 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사님, 저 요즘 보약을 입에 달고 살아요. 라고 했더니, 저희 강사 그 회사였어요. 우리 백지은 강사 요즘 돈도 잘 벌더니, 비싼 보약도 지어 먹고, 나왔어요. 그 회사. 이 소리 듣고 얼마 뒤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안 알아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전에 저 그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일하고 싶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안 들죠. 맞죠? 시킬까봐. 자, 그리고, 자, 이거 꼭 오늘 안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 지금 데이트도 있고, 약속도 있고, 술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야근 못 합니다. 이렇게 경청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짧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소개 같은 경우는요, 이제 경청을 잘 해주시고요. 우리가 배려와 경청, 그 다음에 호칭에서 이제 인사까지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매너 부분이에요. 자, 매너 부분인데, 소개 같은 경우는요,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수 같은 경우도 여성이 남성에게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청할 수 있는 요런 간단한 매너 정도는 우리가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요거 한 3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바로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을 조금 달 건데, 사람의 10%는 싸움에 사람의 10%는 의견 차이에서 와요. 그런데 나머지 90%는 적절치 못한 목소리와 억양에서 의견 대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싸우면 왜 싸우고 있는지를 모를 경우가 많아요. 맞죠?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져요. 맞죠? 그 다음에 기분이 나빠져요.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거기에서 90%가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빚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물일지라도요, 어디? 컵에 담으면 우리는 이 물을 마셔야. 근데 변기에 담으면 마시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에 담느냐야 쓰임새가 달라지는데, 자,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말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말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말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서 이렇게 탁 주느냐가 달라요. 그것을 바로 말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레토릭법이라고 해서 자, 이런 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생각이 확고하고 의견을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죠. 잘하세요. 꼰대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는데, 요즘은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꼰대가 아니에요. 젊은 꼰대. 이런 말도, 많이 나오죠. 내가 꼰대가 아닌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낼 때,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레토릭법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코칭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지금 이제 많이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이런 거 하면은 다른 회사 이런 거 한다는데 김 부장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완전 누가 뭐 그렇게 싫다고 하겠어요, 맞죠?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의중도 듣고요.
좀 나의 방향대로 잘 끌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레토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질문이에요. 질문만으로도 상대방의 무엇을 의견을 바꾸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이 요즘 붐이에요. 그래서 한번 책을 사셔서 질문에 대한 책을 사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을 잘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죠. 진심 어린 태도라는 거죠.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진성성 있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직장인에 대해서 기본 예절을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맞이를 할 때는 인사였습니다.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먼저입니다. 꼭 먼저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따라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우리 상급자, 하급자 분들 계실 텐데 상대방에서 조금 더 존중해 주시고 좀 더 그 사람을 인정을 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크레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